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가고 완전한 봄입니다. 4월달에 이제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전략 공천이다, 경선이다, 모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보면은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꽤 효과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또 다른 뭔 일 때문에 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탄압을 받거나 그런 이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차출을 해서 공천하는 경우 당선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 많이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조국 신당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요. 국민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이제 공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를 또 후보 추천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고사를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로 사회 쪽으로 덕망이 높고 그런 사람을 추천을 좀 하려고 전화 연락을 하면은 고사하고 정치계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사업가 출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의 개혁신당인가? 지금의 나이 많은 김종인 하고 이준석하고 신당 창당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김종인 원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의 순간이 아니고 이제 영의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별보다 영이니까 원래 용입니다. 옛날에는 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표상하는 표상의 표지가 봉황새입니다. 양쪽에 봉황새로 돼 있지요. 지금에. 근데 옛날에는 임금님들 같은 경우에 용입니다. 용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입는 도포, 근데 임금님이 입는 도포는 용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금이 있는 왕의 이런 데 보면 용무늬가 많죠. 그래, 앞으로 이제 별의 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영의 순간이 올 사람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영의 순간에 오는 사람도 이제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대통령 후보를 추천해서 영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말하자면은 김대중이하고 박정희 같은 관계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서로 보복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복 심리학을 이용해서 정치계에서도 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극작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복 심리학을 이용해 가지고 흥행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복수혈전이다. 그것이 이제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영화를 제작한 가장 이제 이용한 복수혈전, 그것이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영화 제목입니다. 사람도 짐승과 같이 야성이 있습니다. 야성에서 가장 사람의 본성에서 가장 강력한 야성은 복수 심리학입니다. 가장 강해요, 그게. 그래요. 그것을 원래 이 무술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복수혈전 같은 그런 무술 영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부가 이기지 못한 상대방을 그 사부 밑에서 제자를 둔 사람이 사부를 능가하게 무술을 연마해서 사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못하던 상대방을 제자가 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무술 영화도 가끔 나오죠. 중국에 보면은 사부하고 저짝 사부하고 상대를 했는데 항상 우리 사부가 진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는 사부 밑에 이제 아주 실력이 향상되고 연매가지고 사부님이 이기지 못한 상대방의 사부를 만날 지는 그 제자가 완벽하게 이겼다.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영화를 제작해서 흥행을 왕성하게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엄청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그 보복 심리학을 이용한 그 후보 공천이 예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그 보복 심리학을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요즘같이 의사단체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옛날에 하지 못한, 옛날에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것을 그것은 완전히 철옹성이다 해서 거기에는 아무 정말로 강한 장군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도 그 성은 공격을 해봐야 100패 진다. 그 철옹성 같은 데를 옛날에는 그 성은 어떠한 강한 군대가 침입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없다. 철옹성 같은 그 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성지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새로운 그 장수가 나타나서 백승백패 하던 것을 이겼다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바로 보복심리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의과대학 정원제 혁파를 해서 무제한 의사를 정원제 없이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자격증 제도의 민주화 같은 그런 것을 역대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해내지 못한 27년 내지 30년, 40년 가까운 것을 현 정부 대통령이 해냈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보복 심리학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승리를 했다. 어느 대통령이든 학계 의사단체의 파업은 싸워봐야 백승백패다. 그러니까 의사단체들이 비웃음을 하면서 의사단체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부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역대 대통령이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장수가 돼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그게 이제 보복 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만일에 지금에 그걸 혁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금도 혁파를 하게 되면은 그 보복 심리학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현 정부 대통령이 8년을 할 수도 있고 12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임제 개선을 해서 국민이 대통령 2번, 3번 해달라. 그런 리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넓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보복 심리학에 해당해요. 역대 대통령하고 의사단체하고 30년 가까이 싸웠는데 그 난공불락이고 철옹성 같은 의사단체다. 정부하고 의사단체하고 싸워봐야 지는 거는 뻔해. 상대자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저 원수 같은 단체구나. 내가 한번 승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만일에 그 의사단체를 완전히 혁파를 해서 정말로 의사제도가 획기적으로 혁파가 되어서 국민들이 체감으로 실제 그 생활을 하면서 체감을 느껴서 엄청나게 좋은 제도로 발전이 됐다 하게 되면은 그 현 정부의 대통령을 아마 종신 대통령으로 임명하자는 그 서명 운동과 리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보복 심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역대 대통령 지금의 우리나라가 생기고 연금이 생기고 의사단체가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것을 내가 해놨다는 것은 곧 그 보복 심리학입니다. 너가 정부하고 그 단체하고 싸웠는데 상대가 안 된다. 항상 의료 단체가 이기니까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나는 맨날 정부가 지니까 요번에 내가 아주 보복을 하고 말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단체를 완전히 혁파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연금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대 대통령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국민 저항이라든가 관계인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그걸 역대 대통령이 해내지 못했다.
해내지 못한 것을 이 현 정부가 했다 하면 그것도 보복 심리학에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지지율이 하늘을 뚫어서 그 외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라는 것은 그 천심이고 다른 거하고 비할 데가 없습니다. 가장 국민의 그 민심이라는 것은 지성입니다. 바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지지율을 높이고 자기가 차기의 유명한 대통령으로 남기도 하고 정신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